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토익쌤 강남 파고다 1타 토익의 RC 담당 강사 천성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월 12일 토익 잘들 보셨나요? 제가 이걸 또 예상 강의도 찍고 했었는데 그거 굉장히 또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걸 챙겨보시고 간 분들은 또 나온 문제도 많고 나름 잘 대비해서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 이번 토익이 좀 시험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나름 또 리뷰할 것도 많고 하니까 시험은 끝났어도 뭐 나중에 토익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공부 삼아서 보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난이도 리뷰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익 시험은요, 뭐 상중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자, 상대적인 난이도는 파트 7이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별점 3개 만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긴 했으나 사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파트 7은 그냥 여기까지 별표 그냥 쭉 보내고 싶습니다. 그냥 아예 한 별표 한 10개 정도 처리하고 싶어요. 거의 이제 요즘에 그냥 파트 7은 우주 끝까지 갈 기세예요. 그 난이도가.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기사글이 5개가 나왔죠. 5개. 제가 다행히 기사글에 대한 강세를 좀 예측을 했어서 그건 좀 다행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힘드셨을 겁니다. 시간 관리도 힘들고 정답률 찾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7이 가장 어려웠고 5도 쉽지는 않았어요. 5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좀 덩어리적으로 쓰이는 어휘 표현들이 있죠. 묶음으로 쓰이는 표현. 그런 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힘든 느낌이 있었고 6가 그나마 양반이었다. 그나마. 그것도 그나마지 뭐 얘도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유형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우리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문제를 변형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이번 토익에 출제가 되었었죠. 자, 보기 보시면은 형용사 어휘 문제인 거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토익 시험의 핵심이 뭐였다 그랬죠? 좀 덩어리적으로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조합을 많이 물었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일단은요. 해석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사람이요. 찾고 있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회계사를요. 자, 이 후즈는 참고로 번역을 그냥 뭐뭐의라고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계사의 무슨 직무는 혹은 책임은 문서화하는 것이다. 그죠?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다. 회사의 재무 거래들을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전체를 제가 다 해석하긴 했는데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responsibility만 보고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해석은 각기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유명한 토익이 좋아하는 전부 다 잘 출제가 되는 형용사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각각의 수용할 수 있는 호환될 수 있는 주요한 eligible 자격을 갖춘 이렇게 하나씩 접근하시는 것보다 정말 토익 준비가 잘 되신 분이라면은 사실은 요 포인트를 좀 보시고 바로 찾아주시는 게 좀 더 시간 효율적으로 문제 풀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responsibility라고 하면은 정말 토익이 좋아하는 형용사 조합은요, primary나 main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주 직무, 주 역할, 뭐 주 책임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딱 알고 가셨다 그러면 사실은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물론 다른 거 다 말이 안 됐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책임, 호환될 수 있는 책임, eligible, 자격이 있는 책임 좀 어색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뭐 풀 수는 있었긴 합니다만 시간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요거 웬만하면 바로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런 문제가 좀 많을 거니까 제가 살짝 이 부분을 좀 깔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쓰여지는 용어들, 어휘들, 표현들, 심지어 어떤 스토리까지 지문에 나름 비즈니스적인 상황으로 좀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굉장히 어휘의 폭이 좁습니다. 이런 거 정말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동사 문제가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but이라는 접속사가 시제상의 연결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해줬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파트 5에서 사실 시제 문제가 나오면 웬만하면 단어로 키워드를 좀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next week이 있는 거지. 그럼 다음 주니까 미래 시야. last week이면 지난주니까 과거 시제야.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얘는 지금 어딘가에 뭐 tomorrow, next week, last month 등등의 명사 키워드를 주지 않았죠.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 but이 접속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포인트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but이 우리가 시제 문제에 있어서 문장 중간을 잇는 접속사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요. but 이하의 시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시면 have answered로 현재 완료 시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어떤 역할 잡아준 거냐면 자, 봐봐요. 그러나 뒤부터 읽어볼게. 그러나 정말 적은 수의 게스트 스피커들 많이 답장을 해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지금 그러나 이후에 현재 완료 시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나라는 상반 상황에 앞서서는 당연히 이 시제에 비해서는
먼저 발생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나 뭐뭐뭐뭐 해왔다.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벗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앞뒤 시제 연결이 나름 좀 정해져 있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요 법칙. 요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셨다?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될 것은 but, 이하의 현재 완료 보시면 과거 시제를 먼저 좀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답으로 적으시고 원하시면 필요하시면 해석으로 검토 그 정도 하시면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었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얘를 처리하도록 하고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쌤이나 주체 측들이 주체자들이요. send out 묶음으로 번역해야 되는 동사죠. doesn't 쓰니까 12개 복수인데 우리 한국어는 12개를 복수로 세는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십 개 정도로 우리나라 말은 번역을 합니다. 수십 개의 초대장들을 갖다가 보냈습니다. 과거 시제 보냈습니다. 그러나 적은 수만이 답장을 해왔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했다. 그러나 뭐뭐 해왔다. 이 연결 딱 시제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보내다, 보내는 중이다, 보낼 것이다가 되기에는 그러나 적은 수만이 답장을 해왔다랑 시제 연결이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법칙, 이런 거 기억을 해두시면은 시제 문제에 있어서 벗이 있을 때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좋은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 3번. 네, 부사어휘 문제죠. 부사어휘 문제. 근데 요거는 정말 전형적으로 토익이 좋아하는 조합이 출제가 됐거든요. 여기 제가 위쪽에 포인트 써놨습니다. 증가나 감소를 말하는 동사는요. 이 부사어휘랑 정말 짝이 많이 돼요. 어떤 건지 느낌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뜻은 뜻대로 제가 이렇게 적어놓긴 했어요. 그죠? 제한적으로 원래는 급속히 순식간에 올바르게 바르게 뭐 이런 뜻이라고 해놨는데 요거보다는요. 정말 토익을 잘하시는 분이면 사실 이 뜻을 뭐 하나씩 보고 넣기보다는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좋다는 그런 얘기죠. increase나 decrease 있죠. 그러니까 증가나 감소를 말하는 동사는 요런 부사랑 토익에서 짝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보실게요. rapidly하고 dramatically가 어떤 느낌이죠? 급속히라든지 급격하게죠.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뭡니까? 상당히 시리즈죠. 상당히. 얘는 뭐야? 얘는 약간. 그죠? 그러니까 급격히 급속히라든지 상당히라든지 약간은 증감동사랑 정말 자주 쓰이는 짝관계의 부사거든요. 잘 어울릴 수밖에 없잖아요. 상당히 증가했다. 약간 증가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사실 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런 부사여야 돼요. 이게 토익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의 시야죠. 그럼 요걸 딱 봤을 때 C부터 먼저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넣으시고 해석이 되는지 한번 검토 차원에서 쭉 읽어보는 거. 그 정도면은 요거 쉽게 끝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뭐 그 이상 필요가 없는 문제였죠.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문제 또 해보죠. 자, 4번 문제인데요. 이거는요. 동사 사이에 not 정도를 껴줘서 조금 더 복잡하게 보기를 구성했을 뿐이지 결국 토익에서 동사 문제가 나오면 어떤 순서로 푼다라고 제가 예상 적중 특강에서 얘기했죠. 항상 이 순서로. 그죠? 수, 태, 시제. 이 순서만 잘 지켜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she라는 주어 뒤쪽에 동사 자리 빈칸 나와 있고요. although 절 내에서 지금 주어 동사의 동사 자리고 컴마까지 접속사 절이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를 4개를 가지고 고르시는데 이 s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하고 had, was, is, 수일치적으로 봤을 때 뭔가 딱히 탈락되는 건 없어 보여요. 다음, 태를 보는 거죠. 자, 태는요. BPP로 끝나면 수동태, 그렇지 않으면 능동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not이 껴있어서 그나마 헷갈림을 유발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부사니까요. 굳이 없다고 보시고 구조 파악하시면 그게 가장 쉬운 태 구별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had seen. 요거는 능동태죠. BPP가 아니죠. 얘는 was seen이니까 BPP니까 수동태가 맞아요. 얘 어떻습니까? is seen. 역시 수동태가 맞죠. BPP죠. 얘는 BING니까 능.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수수능. 능수수능으로 반반 갈렸습니다. 자, 뒤에 우리가 목적어 있는 점인지 딱 캐치를 해볼까? 명사 목적어 있어요. 그러면 목적어 있으니까 일단은 능동으로 향해 가야 되고 그럼 수동이 얘를 일단 버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2개의 보기가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시제 보는 상황에서 이제 A하고 D하고 저울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시제가 어떻습니까? 얘는요. 과거 완료 시제죠. had PP. 과거 완료는 어떨 때 쓴다 그러죠? 과거에 비해 더 과거일 때. 대과거일 때 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걔가 A번에 있고요. D번 is not saying. 이건 현재 진행형. 하고 있는 중이다. 해석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녀가 complete sales report. 그러니까 이제 완성된 영업 보고서, 뭐 판매 보고서 이런 것을요. 자, 보지 않았다로 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만족을 자 시제 보세요. 여전히 만족을 했더라. 결과에 대해서요. 최근 온라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만족을 했다는 과거 시제가 흐름이 들어가고 있고 although라는 접속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역시 이조차도 아까 봤던 문제처럼 시제 문제인데 접속사절을 이용해서 시제 파악하게끔 시킨 거죠. tomorrow, yesterday, last week, next week 이런 거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시제 공부하신 분들은 낚일 수가 있죠. 뭐가 맞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만족했다는 시점보다 더 이전 시점에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만족을 했었더라. 과거 시제. 이런 연결이 맞지. 지금 보고 있지 않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과거에 했었다는 시제적인 연결이 그냥 안 맞는 거죠. 해석이. 예. 그래서 정답이 A번. 자, 그래서 트렌드가 요즘에 이제 점점점 어떤 트렌드입니까? 토익 시험이 수험자의 해석력을 묻는 방식으로 토익 시험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 영어 시험이라는 게 수험자 영어 능력을 측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키워드만 있어가지고 next week이니까 미래 시제 적고 yesterday니까 과거 시제 적고 이게 무슨 시험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들도 아는 거죠. 더 이상 토익 시험이 그런 식의 스킬 위주로 가게 되면 변별력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게 무려 파트 5에만 2문제가 나와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기분이. 요즘 딱 이런 추세가 되고 있다는 걸 출제자가 또 입증을 해줬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5번 문제. 얘도 그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조합이죠. 뒤에 ing 구해가지고 컴마로 딱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저 같으면 그래요. 저는 뭐 하도 문제를 많이 보다 보니까 ing 구가 있을 때 보기 중에 after나 before가 있으면 걔부터 의심합니다. 워낙 많이 들어오는 구조니까요. 무조건 정답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강력한 정답 후보죠. 여기도 제가 지금 포인트 써놨는데 걔를 한번 넣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After working 해볼게요. 그럼 자, 10년간이죠. decade니까요. 10년간 R&D 팀에서 일을 한 이후에 그렇게 되겠죠. 일을 한 이후에 근무한 이후에 이 사람은요. 팀 리더로 팀장으로서 승진되었다. 어때요? 10년간을 일한 이후에 팀장으로 승진되었다. 이거 전혀 하자 없는 해석이죠. 그럼 얘는 좋아요. 역시나 정답 맞네하고 일단 처리가 되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답 함정이 있다면 당연히 later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를 한번 볼게요. after는 접속사나 전치사라는 품사예요. 그리고 later는 해석이 비슷하죠. 이후에 이렇게 돼서 after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 근데 얘는 결국 뭡니까? 얘는요. 부사입니다. 부사. 그럼 봐봐요. 품사가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나중에 봐요 라고 얘기할 때 see you later가 맞습니까? see you after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see you later라고 하잖아요. 왜? 접속사나 전치사가 어떻게 뒤에 덩그라니? see you 뒤에 딱 지만 붙겠어요. 접속사라면 주어 동사, 전치사라면 명사나 동명사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땐 later가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ing구가 뒤에 따로 이렇게 있어서 제시가 됐다? later는 절대로 이 부사로 쓰일 때 무언가를 앞에서 수식하는 놈이 아니에요. 방금도 들어봤죠. See you later라고 했죠. 우리가 later see you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뭔가 앞에서 수식을 잡아주고 ing, 구를 잡아주고 있는 케이스에서는 전치사 역할이 얘가 맞지. 부사로서 뒤에 것을 수식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later가 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거를 좀 시켜주면 가장 확실하게 풀 수 있었고요. 뭐 often이나 both는 뭐 의미 자체가 많이 어색했으니 그거는 좀 해석을 잘 하셨다면은 그나마 C에 비해서는 덜 헷갈렸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이거 정리를 또 해봤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또 해보자. 자, 역시 요즘 트렌드답게 전치사가 또 덩어리로 나왔죠. 여기 지금 제가 써놨습니다. at 소유격 convenience.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이 소유격과 명사 딱 보는 순간 여기서 지금 벌써부터 예상되는 전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소유격 convenience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조합은 크게 두 가지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라고 하는데 먼저 at 소유격 convenience는요. 그 소유격이 편하실 때, 편할 때라는 해석이에요. 거기 중간에 earliest가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할 때긴 한데 가급적 가장 빨리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 의미. 근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at 소유격 convenience.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for 소유격 convenience가 또 있어요. 요거는 for가 뭐뭐를 위해서니까 그냥 그거 해석 살리셔가지고 편의상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편의를 위해 뭐 저희가 미리 뭐 바닥을 뭐 데펴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요거는 이제 만약에 보기가 두 개가 다 나오면 헷갈릴 법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번 문제는 출제자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도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at 요거 적어 주시고 덩어리 표현 딱 가져가시면 되는 문제죠. 해석으로 한번 검토해 볼까요? 자, 설문 결과들이 게시가 되어집니다. 회사 웹사이트에요. 참가자들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이 편할 때, 그렇죠? 그들이 편할 때는 아무 때나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해석도 되게 좋죠. 굳이 이걸 뭐 까지냐, 애냐, 함께냐 그렇게 개별적으로 넣기 시작하면은 덩어리 문제는 좀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해석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해보자. 저 요 문제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공지나 알림 노티스 있죠. 얘도 사실 잘 쓰이는 형용사 조합이 꽤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게 핵심이었어요. 48 hours 하고 apostrophe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요게 되게 핵심이었다. 자, 제가 이거 표현 좀 띄워볼게요. 공지나 알림은 이런 정도의 표현이 토익에서 출제가 되어 왔는데 먼저 사전 알림, 사전 통보라는 prior나 advance부터 갖고 notice 들어가는 경우 잘 쓰이죠. 그 다음에 추후 공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다. further notice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해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short notice라고 들어가 있는데 short가 짧은이라는 뜻이 보통 연상되다 보니까 짧은 알림인가 보지 한 두 줄로 짧게 날리는 거 막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촉박한 통보를 말해요. 촉박한 통보.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당장 만약에 지금 10시인데 11시까지 다들 뭐 어디로 와 라고 제가 통보를 하는 거지. 1시간밖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런 게 바로 short notice예요. 이런 건 사실 뭐 미드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막 긴급 상황이 터져가지고 막 밤늦게 막 직원들을 호출했는데 1시간 만에 다 온 거야. 그랬을 때 처음에 딱 팀장이 나타나면서 Thanks for 미안해요. Sorry죠, 그죠? Sorry for the short notice라고 하죠, 그죠? short notice 참 미안하다, 그죠? 촉박한 통보에서 좀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이지 이걸 짧은 공지 통보라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나의 토익은 저무는 거야. short는 촉박한으로 가셔야 돼. 자, 그다음에 기간 notice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어떤 기간 단위를 주고 notice 붙이는데 그러면 그 기간을 두고 하는 통보예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48 hours notice를 줬다는 건 뭐죠? 48시간 내에 꼭 이걸 해야 된다는 통보 알림을 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해고할 때도 있잖아요. 해고. 좀 슬픈 얘기죠. 근데 해고를 딱 해. 그러면 당장 지금 짐 싸서 나가세요. 요거보다는 그죠? 요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딱 주죠. 2주까지만 더 일하시고 인수인계까지 하시고 그만두십시오. 그럴 때 그게 바로 뭡니까? 2 weeks notice가 되는 거죠. 2주의 기간을 두고 알림 통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치면 사실 보기 4개를 봤을 때 좀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 토익을 잘하는 사람의 스텝이겠죠. 그렇죠? 48시간의 그런 최소, 그죠? 최소 48시간의 어떤 기한을 주고 알림 통보 이런 걸 좀 해야 한다라는 거죠. 비행기 예약을 갖다가 캔슬하실 때는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갑자기 막 당일에 막 1시간 전에 뭐 취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 최소 48시간 전에는 알림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또 되게 토익이 좋아하는 조합 나와줬고요. 뭐 이 중에서 뭐 다른 건 어렵지 않은데 absence는 부재 결석이고 release는 공개, 출시 이런 거 많이 아시죠? 근데 termination 이게 뭡니까 이거? 종결이죠. 종결. 끝을 냄입니다. 그러니까 terminate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은 동사라도 많이 나오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얘는요. 원래 끝나야 될 곳에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중도에 좀 딱 끝을 내는 느낌이 termination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terminate the subscription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죠? 원래 구독을 계속 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걸 중간에 끝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원래 끝내야 될 곳에 끝내는 게 아니라 중도에 끝내는 느낌이 terminate나 termination이거든요. 알아는 두십시오. 여기서 이제 기간이랑 같이 쓰는 표현은 아니니까 탈락인데 잘 나오는 어휘예요. 그래서 좀 예전 영화인데 제 세대는 아는 올드한 영화인데 터미네이터 있잖아. 터미네이터 무슨 뜻입니까? 종결자란 뜻이죠. 종결자. 종결하러 왔다가 자기가 종결되죠. 이렇게 그죠? termination 그 뜻입니다. 종결 알고 있으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좋았어. 그죠? 딱 나왔잖아요. 딱 무조건 토익에서 나온다고 했던 둘에서 네 문제 전치사 vs 접속사 구도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여기 앞에 쭉쭉쭉쭉쭉 여기 빈칸까지 보시면 문장 끝나 있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앞에 여기 지금 produce company 주어 announced 동사 하고 목적어까지 쭉 이어서 간 거 보시면 구조 끝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는데 잘 보세요. 이제 on unusually wet spring and summer 부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주어 동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한마디로 명사 표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부사, 형용사, 명사. 결국엔 명사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 들어갈 걸 찾아줘야 돼. 그러면 품사를 봤을 땐 명사를 바로 봐줄 수 없는 일단은 얘는 제껴지죠. although 같은 경우는
접속사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품사적인 부분도 좀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접속사 역할만 하는 얘는 일단 제껴낸다. 그걸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탈락. 자, 전치사로서는 이렇게 세 개가 후보가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해석 차이를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since 전치사일 때 해석 좀 얘기해 봅시다. 야, 이게 정말 많이들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since 전치사일 때. 여러분 이건 일단 다 알걸요? 뭐뭐 이래로 라는 뜻이 있다는 거. 이건 솔직히 인정, 그죠? 이래로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뭐뭐 이래로.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게 그 센스야. 때문에 해석. 때문에 해석 내가 어디선가 배운 것 같은데요. 그건 뭐죠? 여러분 전치사일 때는 절대로 센스가 때문에 해석이 없어요. 센스는 접속사로 쓰일 때가 이래로라는 해석도 있으면서 때문에라는 해석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아까 견적을 냈습니까? 뒤에 그냥 명사를 받았기 때문에 전치사 자리다라고 견적을 낸 상황이었어요. 그럼 전치사 자리에 들어가는 걸 내가 골라야 되는데 이걸 때문으로 번역하고 있어? 접속사일 때가 때문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게 뭐 unusually 평범하지 않게 흔하지 않게 촉촉한 뭐 이렇게 좀 웨트한 그런 스프링과 서머 때문에 아주 그냥 레코드의 아주 기록적인 양의 그런 크롭 일드가 곡식 수확량이 나왔다. 괜찮은 것 같은 거야. 이렇게 낚이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접속사일 때만 그 해석을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건 이래로라는 뜻으로 딱 쓰이게 되면은 항상 아시죠? 센스는 이래로로 쓰이게 되면 현재 완료 시제가 주절에 와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죠? 과거 시제가 왔죠. 뭐뭐 해오고 있다 현재 완료가 와야 돼. 이게. 그래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두 개 중에서는 해석 잘 따졌으면 되는데 약이 되어지는죠. 뭐뭐에 의해서. 얘는 뭡니까? 뭐뭐를 제외하고죠. 그러면 이런 날씨, 정확히는 뭐 계절이죠. 스프링과 서머에 의해서 약이 되어졌다. 약이 되어진. 이게 기록적인 수의 크롭 일드를 달성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좋은 흐름이 되겠죠. 그것만 제외하고 except for 이렇게 되기에는 해석이 어색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가 정답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센스를 때문에로 봤고 이걸 뭐뭐에 의해서 약이 된으로 봤다. 그럼 둘 다 어쨌든 원인, 이유 말하는 거니까 해석이 비슷한 느낌이라서 헷갈리게 됐었던 요소였죠. 그래서 센스는 반드시 품사일 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여기 이 문제를 리뷰함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9번. 이것도 재밌었어요. 자, 재밌었습니다. 해보죠. 패키지 커리어가요. may arrive, 도착할 수 있습니다. as early as 3 o'clock이라고 해서 이르면 3시에 뭐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사실 문장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장 완벽하게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뒤를 딱 보는데 의문사로서 주어 동사 받은 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봐봐요. 사실상 뭐냐면 how로 시작을 해가지고 절을 이어받고 있다. how절이 하는 역할 뭔지 아세요? how가 주어 동사를 받았다. 그럼 얘는 이제 관계절의 역할은 없는 의문사잖아요. 관계절은 which나 who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그래서 의문사절은요. 관계절로 쓰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명사절 접속사예요. 자, 근데 이 명사절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명사 역할하는 절. 그게 명사절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하는 역할은 명사의 품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보시면 돼. 얘는 그냥 하나의 명사입니다. 하나의 명사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지금 뒤에 완벽한 문장이 끝나고 이런 느낌이죠. 빈칸이 나오고 그 뒤에 지금 명사가 있는 셈인 거예요. 명사절이니까요. 요걸 이어줄 만한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dependent는 형용사고요. 얘 투부정사. 그 다음에 depended, ed 형태는 이제 동사의 과거 시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분사일 수도 있으니까 적을게요. 그 다음에 depending on은 요 자체가 하나의 전치사 표현이죠. 뭐뭐에 달려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완벽한 문장이 다 끝난 시점에 명사를 바로 받아줄 수 있는 역할.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투부정사 이해하고요. 전치사 이해하고 이런 거 두 개가 뒤에 명사를 받으면서 주절 끝난 시점에 덧붙일 수 있는 표현이죠. 어떻게 절이 끝난 시점에 형용사 명사가 달랑 띡 전치사도 없이 붙습니까? 안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동사나 형용사 역할하는 거 상관없죠. B하고 D 중에 정답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해석 차이겠죠. 얘는요. 투부정사가 문장 다 끝나고 뭐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의존하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depend가 의존하다 달려있다니까요. 달려있기 위해 의존하기 위해. 요거에 맞아요? 아니면은 뭐뭐에 달려있는 depending on이 맞습니까? 해석을 해보죠. 자, 최대한 빠르면 3시에 도착할 수가 있다. 얼마나 교통이 헤비한지
에 달려있기 위해 이 무슨 끔찍한 해석입니까? 예? 의존하기 위해 그게 아니라 그런 것에 달려있다라는 D가 해석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빠르면 3시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나 교통이 헤비한지에 대해서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죠. 달려있기 위해서 위해서라는 해석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D번 depending이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또 이제 잘 나오는 소스가 전치사 잘 나오는 거 알죠? depend 시리즈 뒤에는 전치사가 on 하고요. 그 다음에 upon 요거 잘 나오는데 요 부분이 빈칸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것도 제가 또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가 있는 게 자 문법적인 얘기 좀 할게요. 해석으로 제가 풀긴 했어요. 해석으로. 근데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얘 투부정사는 어차피 지금 여기서 명사를 바로 받는 역할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보면 괜찮은 게 투부정사긴 한데 얘는요 원래 동사가 depend on이나 upon으로 붙여서 전치사랑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depend 뒤에 지금 on, upon이 없는 한 어차피 사실 구조가 안 되고 있었어요. depend on, upon 돼야지 그제서야 명사를 받을 수 있는 게 depend의 동사 특징상 to depend on upon 이렇게 됐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해석으로도 풀었지만 그런 식으로 구조에서도 어차피 B는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정답의 근거는 많이 보이는 게 토익이에요. 문법이건 어휘건 해석이건.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트 5는 요걸로 끝. 자. 전치사와 함께 쓰는 형용사 어휘. 여러분 그럼 토익의 공부 방향성을 좀 아시겠어요?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리뷰하고 있는데 토익은요. 그 개별적으로 한국 것들만 다다다닥 외워가지고는 좀 승산이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토익의 고득점을 원하시면 덩어리째 쓰이는 표현을 많이 정리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뭐 했죠? 당신이 편할 때 어떻게 하죠? At your convenience. at. 그죠? 그 다음에 공지, 노티스, 알림 앞에 여러 가지 prior이라든지 advance라든지 기간스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묶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어휘를. 그래서 얘도 사실은 공부하실 때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to를 딱 보는 순간 이 보기 4개 중에서 이 둘을 잘랐을 겁니다. 이 둘을요. 자, 요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오해하면 안 돼요. available은 for죠. for. 요거까지 많이 아실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제가 이거 prepared to 붙는 거 많이 봤는데. 응? 그거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건 뭘 보신 거죠? 어디서 본 거예요? 꿈에서 봤나? 응? 어디서 본 겁니까? 보긴 봤을 거야. 있긴 있는데 to 부정사입니다. 이거 받는 게 맞아요. for 명사 아니면 to 부정사를 받는 게 be prepared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to 명사가 왔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받는 얘는 to까지 뭔가 되는 거 봤다 치더라도 절대 고려하시면 안 되죠.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개인데요. attentive to는 뭐냐면 뭐뭐에 대해서 경계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뭐 이런 느낌이고 relevant는 뭐뭐에 관련된이에요. 그렇게 해석 차이 보시면 끝난 겁니다. 해볼까요? 자, 이 케어링 회사의 셰프들은요. 이렇게 되어져 왔다. 뭔지 한번 볼게요. 변화하는 기대치. 그죠? 기대 예상. 고객들의 변화하는 기대치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이게 맞죠? 관련되어 왔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A번. 이렇게 하면은 끝. 그죠? 그래서 참 의미가 있었던 회차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토익스러운 성격을 여실 없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대놓고 드러낸 거죠. 묶음으로 덩어리째 어휘 공부하시는 분이 승자라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죠. 자, 이건 파트 5 해본 거고요. 6도 제가 좋은 거 두 지문 준비해 왔으니까 그것도 같이 리뷰해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파트 6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노티스 알림 공지 글이었고요. 자, 질문과 함께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죠. 자, 6는 이렇게 읽어가면서 푸는 거니까 저도 그 법칙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코볼트라는 회사가 찾고 있답니다. 능력 있는 이것을요. 하고 지금 보니까 사람 명사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소설가, 여행가, 리크루터는 이제 고용을 행하는 사람이죠. 모집자 고용을 하는 사람, 뭐 헤드헌터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포토그래퍼는 사진 작가들이죠. 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요. putting together 하나로 엮다죠. 같이 통합해서 엮다. 뭡니까? 트래블 가이드를요. 여행 가이드를 엮는 데 있어서 도와줄 만한 능력 있는 이걸 찾고 있습니다. 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지금 판단이 서나요? 그죠? 알 수 없죠. 여행자들을 갖다 이런 거 참여해달라고 모집하는 글인지 이게 사진작가가 지금 필요하다는 글인지 뭐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6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이 확실할 때까지는 보류하시고 계속 읽는 겁니다. 그 성격이 잘 드러나 있었던 문제였죠. 해보죠. 자, 이 일은요. 요구할 겁니다. 필요로 할 겁니다. 출입들을요. 장소들, 지점들로 뭐 여기서 이제 지점이라기보다는 장소겠네요. 그냥 그죠? 오스트레일리아 어쩌고 좋았어. 어떻게 하기 위해서? To take, 나왔죠. Take eye-catching and high-resolution pictures랍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어쩌고 있는 장소들에 여행 다니는 게 이 일은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아니 사진 찍을 사람을 고해상도랑 아주 시선을 끄는 그런 사진 찍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요거에 대해서 도와줄 만한 뭐겠습니까? 사진 작가들이겠다 해서 D가 정답이죠. 항상 6는 정답이 안 보이면 더 읽어가시다 보면 분명히 정답 단서가 있을 거예요. 그 성격이 잘 드러났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2번 전치사 문제인데 얘는 좀 버립시다. A번 among은 무조건 복수명사 셋 이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버리시고 이거 봐봐. Australia는 그냥 단수명사예요. 자르시고 자 concerning은 뭐뭐에 관한 beside는요 뭐뭐 옆에 자 next to랑 동의어죠. 장소 전치사 throughout은 곳곳에 전역에 걸쳐서입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있는 장소들로 여행 다니는 걸 이 일은 필요로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 관한 장소들 아니죠.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있는 장소 그 나라 옆에 있는 장소가 맞겠습니까? 그 나라 곳곳에 있는 throughout, 곳곳에 있는. 이게 맞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큰 나라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 곳곳에 있는 장소들로 여행 다니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맞겠죠. 이렇게가 최종 정답인 장소 전치사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13번 향해서 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좀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아, 이거 문장삼이 나왔네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CV 아세요? CV? 이력서죠. 이력서. 그러니까 resume라고도 하지만 CV라고도 많이 합니다. CV. Along with portfolio에서 자 보자. 너의 베스트 이미지 4장을 갖다 포함을 하는 포트폴리오랑 이력서랑 이런 걸 좀 요 날짜에까지 해서 요 이메일로 보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 삽입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다음 문장이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다음 문장 빈칸이잖아요. 빈칸이. 그러니까 다음 문장을 완성을 해야 앞뒤 연결을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먼저 문제로 등장하긴 했으나 사실상 문제풀이는 짠 요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똑같은 지문입니다. 계속 가고 있었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한 상태고 여기를 읽어볼게요. 자, 가장 위에 탑 5 applicant, 가장 상위 5 지원자들은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면접에 그래픽 디자인 디렉터랑 함께하는 그리고 그의 부서와 함께하는 그죠? 이런 쪽의 면접에 끝났죠. 초대를 이 지원자들이 할 것이다요. 되어질 것이다요. 이런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 초대 되어질 것이다가 맞죠. 그래서 수동태가 정답인 태문제로 이 비동사 뒤에 빈칸이다 보니까 ing 대 pp는 언제나 능동 BING, 수동 BPP 이걸로 떨어지는 문제인데 뭐 목적어 용어로 푸셔도 좋고 해석으로 푸셔도 좋았을 거예요. 목적어 없겠다. 해석이 초대 되어지겠다. 해서 be invited 이걸로 가시는 요거. 문제였죠. 그래서 초대 초청 받을 것입니다. 좋았어. 그럼 모든 퍼즐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13번 딱 가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거 돌아가서 한번 보실게요. 자, 어쩌고에 지금 문장 삽입 쭉 보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베스트 이미지 샷 하고요. 4장 이력서랑 같이 해서 꼭 요 날짜까지 보내주십시오. 어쩌고? 최고로 뽑히는 탑 5들이 이제 면접의 기회를 갖게 될 거다. 그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자, 우리 웹사이트는요. 가장 이 나라에서 많이 방문되어지는 웹사이트입니다. 세상에 이런 동문서답이 없어. 그죠? 갑자기 자기 웹사이트를 왜 얘기합니까? B번. 이 신청서들 from around the country니까 이 나라 곳곳으로부터의 신청서들이 이미 받아들여졌다인데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찾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 연락을 줘라고 하는데 이미 과거에 받아들여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시체적으로 어색한 연결입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C번. 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후보자들을요. provide 그러니까 샘플을 제공하지 않는 후보자들은 아예 고려 안 할 겁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꼭 당신의 베스트 이미지 4장 담긴 포트폴리오랑 이력서 같이 주시고요. 혹시 이런 거 중에 빠지는 거 있으면 샘플 안 주시면 아예 고려도 안 해버릴 겁니다. 아우 좋죠. 그죠? 좋죠. 이거는 굉장히 지금 흐름상 좋았습니다. 결국 정답이었고요. D번. 작년의 가이드는요. 많은 독자들에 의해서 높게 평가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셨다면 모든 글에는 그 글에 걸맞는 주제나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주제 목적과 굳이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답이 되는 게 항상 문장 삽입의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아니 지금 이게 우리가 사진작가 구합니다라는 글이에요. 근데 왜 자기 갑자기 웹사이트가 어쩌고 그죠? 작년에 우리 가이드가 평가를 좋게 받았냐느니 이런 거는 그냥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그냥 바로 버리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그거 한번 또 가볼게요. 요거 우리가 아까 해결했던 거죠. 자,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이번 거 어나운스먼트 지문이고요. 뭐 길이가 막가랑 비슷한데요. 자, 보시죠.
요 회사 어떤 마케팅 매니지먼트가 would like every employee, 오케이. 모든 직원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To come together, 같이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지금 어휘 문제로 나왔습니다. 요거 하는 데 있어서 이 팀을요, 그들의 일 작업에 대해서 어떤 이런 캠페인에 대해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파트 5에서 했던 얘기가 살짝 반복이 됩니다. 토익은 덩어리 어휘를 많이 정리하는 사람이 승자다. 그래서 이것도 저 같으면은 이제 요걸 유심히 봅니다. 이 for라는 거 있죠. 이 엄청 소중한 단서예요. 자, 여기 지금 동명사 어휘가 뭔가 들어간단 말이죠. 동명사 어휘는 원래 동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사이던 시절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뒤에 구조를 보니까 어떤 구조가 있냐 하면 A for B의 구조가 있어요. 응? A for B. 이걸 봤을 때 좀 떠오르는 게 몇 개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주관식 뭐 그런 느낌으로 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술술 나오는 거죠. 잘 나오는 거야. Command A for B. A를 B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다. 뭐 이런 거라든지 Recognize A for B. 나왔어요. 그죠? 요거. 이렇게. 아니면 Apologize A for B. 이거 잘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A for B 받는 표현들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으면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recognize 인정하다나 뭐 공로 업적 따위를 기리다나 뭐 이런 뜻인데 그럼 뭡니까? 이 팀이요. 요쪽 캠페인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했나 보죠. 그죠? 그런 일을 갖다가 잘 한 것에 대해서 이 팀에게 공로를 기리다. 그죠? 이런 거 표창하다. 이런 recognize 해석도 좋고 그다음에 A4B 받았다는 점도 너무 좋으니 안 고를 이유가 없겠죠. 이거. 그죠?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요. A4B를 받는 표현이 없어요. Decide A4B, Authorize A4B, Study A4B는 조합이 없어서 이것만 봐도 좀 이거였습니다. 그죠? 이것만 봐도.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전치사까지 같이 오기 힘들어요. 솔직히. 우리가 한국어 뜻 외우는 것도 힘든데 그걸 뭐 A4B냐, A with B냐, A2B냐 힘들죠. 힘드니까 변별력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토익 시험을 그래서 영어 실력을 보기 위해 보는 것도 있지만 그죠? 뭐 모든 시험이 그래도 꾸준함,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 그걸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예요. 덩어리 암기를 많이 하느냐, 전치사 암기 많이 하느냐, 그죠? 네. 고벽을 좀 넘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러시면 이거 잘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또. 자, 이 캠페인은요 50개가 넘는 제출들로부터 자, 뭐 어쩌고 해서 오케이 좋아서 되어지다 식의 어떤 choose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좀 까다롭긴 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동사 자리니까요. 수태시제 하시면 되는데 이 캠페인 단수랑 딱 놓고 봤을 때 단수 다 맞아떨어지니까 수일치는 패스. 자, 태를 보는데 BPP로 끝나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수동태. 얘만 유일하게 능동태네요. 나머지는 수동태. 자, 일단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from, over, 그죠? from, 목적어 없으니 최소한 수동태가 돼야겠습니다. 이게 좀 야속한 거예요. 차라리 능동이 정답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시제 볼 필요도 없는데 근데 파트 6답게 시제를 묻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수동태 갖다가 더 가져야 되는데 확실하게 아닌 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캠페인은 말이죠. 50개가 넘는 제출들로부터 자, 그것도 이 나라 전국에 걸쳐서 그죠? across the nation이니까 전국에 걸쳐서로부터 선정이 뭐 되었다 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딱 시제가 나왔는데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있잖아요. 직원들 보고 좀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recognize. 이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말이죠. 뭐 한 것에 대해서 이 캠페인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요. 아니 그러면 이게 선정이 앞으로 될 겁니까? 이미 된 겁니까? 이미 이 50개 중에서 뽑혔기 때문에 축하 파티하고 여기 나중에 보면 그래서 뭐 축하 파티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까지 쭉 이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확정적으로 선정이 된 거지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 김칫국 마시는 건 당연히 이상하죠.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제 두 개. 이 두 개가 둘 다 과거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의 느낌은 있어. 이미 이게 캠페인이 이제 선정이 된 상황이죠. 근데 그거 구별 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보실게요. 계속 볼게.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이 광고 혁신상 있죠. 올해 이 상에 대해서 윈하기 위해서. 그죠? 우승하기 위해서 50개로부터 지금 선정이 될 것이다 되었다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보는데 또 어떻습니까? 이 캠페인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과거에 분명히 이미 선정이 됐다라는 게 이어지고 있는 게 확실하죠. 자, 그냥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둘 다 뭔가 과거의 느낌은 있는데요.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를 좀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어랑 영어랑 변환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현재 완료 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둘 다 선택되어졌다, 선택되어졌다 거든요. 그런데 얘는 사실 뭐냐면 느낌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짐이 있고 현재에도 그것이 영향을 좀 받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거죠. 나는 지난 2년간 파고다에서 일해오고 있다. 이런 거라면 좋잖아요. 그죠? 현재까지 이어져 있음이 들어있어요. 그게 아니면 현재가 안 들어있을 때 과거는 어떨 때 말하는 줄 아세요? 이제 막 뭐가 끝났을 때, 방금 막 뭐가 끝났을 때, 그럴 때는 굳이 현재의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도 과거 시제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여러분 just 있죠. 이제 막 just. 단지 그죠. 아니면 already 이런 걸 많이 붙여서 이제 막 끝났다를 좀 강조를 하는데 이런 거 뭐 그런 거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해석을 보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막 그죠? 이제 막 방금 이게 선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과거에 선정이 되어졌다. 요 정도가 지금 무난한 것이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막 되어졌다를 말하거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있다의 개념의 현재 완료 시제는 부적절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되게 헷갈리는 시제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 이 문제 굉장히 높게 삽니다. 이런 거 아주 변별력 있는 문제 출제자가 잘 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6번 있었고. 그 다음 문장 삽입 쪽이 쭉 가는데 요거는 이제 맥락이 더 있긴 해요. 이게 지문의 끝은 아니고 제가 더 있는데 다음 장에 넘어가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풀렸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땠냐면요. 자, 몇 년 동안 있죠. 이 회사가 극복할 수가 없었대요. 메인 라이벌을요. 1등상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메인 라이벌을 극복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뭔가 문장에 들어갔고 사실 이게 다 넘어가 보시면 아예 문단이 분리되면서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문단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흐름이 아예 끊긴 거니까 뒤를 더 보기보다는 여기까지만 봐도 요 경우는 바로 풀 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문제였거든요. 자, 보도록 하죠. 새로운 매니징 디렉터가 곧 다음 회의에서 뭐 발표가 될 것입니다. 누구 뭐 사람을 이번에 임명을 새로 하고 뽑고 그런 얘기 아니죠. 역시 상관없는 얘기겠고. B번, 네가 만약에 새로운 멤버들을 갖다가 사무실 근처에서 보시게 된다면 그들을 환영해 주세요. 그들이 환영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무슨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나 그런 얘기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얘기 역시 이상하죠. 자, C번, 그러나 자 여러분 일단 접속부사가 들어있으면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앞뒤 연결을 테스팅함에 있어서 굉장히 세부적이 됩니다. 그죠? however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앞선 문장과 뒤의 문장이 상반 연결이 되겠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나 뻔하잖아요. 상반.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나 최근에 탑스팟을 갖다가 차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제퍼슨 푸드가 몇 년간에 걸쳐서 한 번도 1등을 한 적이 없어. 라이벌을 꺾은 적이 없어. 그러나 최근에 드디어 탑스팟 차지했다. 요거니까 그러나라는 연결 너무 깔끔합니다. 이러면 정답으로 바로 딱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야 되고 뭐 자신감 있으신 분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겠지만 뭐 굳이 리뷰를 하자면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죠? 갑자기 로비 엘리베이터 얘기 딱 봐도 아닌 것 같죠? 이런 느낌?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보실게요. 18번인데요. 역시 파식스가 좋아하는 지시어 문제. 그렇죠? 그래서 지시어, 시제, 접속부사, 그 파식스의 전형적인 것도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자, 해보죠. 자, 그래서 기념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종류 행사가 다 세레모니죠. 금요일 날 식을 열 겁니다. 여기 레스토랑에서요. 6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 회사가 또 이제 모든 사람의 식사와 드링크를 또 지불을 해줄 거다라고 해서 돈도 대주겠대요. 오시면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가 축하 파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 뭔가 나오고 are invited to come인데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번 이런 성공을 기리기 위해서 축하 파티 할 것이다 인데 그럼 어떤 게 초대가 되어진다로 끝나는 게 맞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도록 초청되어집니다. 이게 맞겠죠. 이게 자, 다른 것들 한번 해볼게요. 도우즈는요. 일단 저것들이라는 언급된 복수명사를 그대로 끌어오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딱 봐도 사람이 초대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것들이 어떤 사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죠? 자, 근데 요게 또 있습니다. 도우즈는 people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 근데 그럴 때는요. 뒤에 전치사구나. 아니면 후절로 이렇게 수식을 해주면서 들어가야 사람들의 의미가 돼요. Those who라든지 those 다음에 전치사. 그러니까 뭐 those in pagoda. 그러면 파고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도우즈만 띡 쓰인다? people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을 말하는데 아무 수식도 없잖아. 그럼 그걸 고역할로 보시고 오해하셨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즈는 뭡니까? 이것들이죠. 이것들이 초대되어진다. 세상 무례해. 이건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few는 극히 적은 수. 정말 적은 수. 극소수.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파티할 거니까 모두들 오세요.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지문이. 근데 극소수만이
오는데 초대가 되어진다. 아니 그럴 거면은 이 어나운스먼트를 왜 날립니까? 놀리려고 날리는 거야. 저기서만 올 수 있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해되는 게 당연히 맞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이번 토익을 되돌아보면 정말 그 토익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죠? 개정 방향 앞으로 계속 진화되는 방향. 뭡니까? 수험자의 해석력, 그죠? 해석력 플러스 덩어리적인 어휘들 얼마나 잘 잡는지 뭐 그런 거 위주로 지금 많이 물었던 시험이었어요. 아주 전형적인 요즘 토익다운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자 여기 나온 것들이 우리가 뭐 이번 토익 일회성 한정은 아니니까요. 계속 토익은 유형이 돌고 돌고 어휘가 돌고 도니까 요거를 그냥 우리가 뭐 좀 기분 나빠서 좀 시험 못 봤는데 뭐 굳이 이거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 삼아서 보신 분들은 분명히 도움 되셨을 겁니다. 가급적 오답 노트나 이런 것도 정리하십시오. 도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또 이제 다음 특강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요 여러분의 토익쌤 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